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 한 주 내내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10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고요. 또 화이자의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과 또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디커플링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개장 이후에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피는 2,930선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1.13%의 낙폭으로 2,936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2거래 연속으로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깝게 밀리면서 99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희비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강세인데요. 여행이나 항공, 면세점, 그리고 소비주들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대형주들이 일제히 6%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이 정치나 정책 관련주들의 급등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건설 같은 정책 관련주들은 오늘장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장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섹터는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월요일 아침부터 좀 힘이 빠지는 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증시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해외 기사들을 보면은 네.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보합도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 1%가 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네.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다. 뭐 지금 서양에서 보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대체 왜 안 좋을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도 한국과 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과 미국 정도가 아니고 한국 대 글로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이제 따로 이렇게 좀 밖에서 좀 놔두는 분위기인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채권의 흐름이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를 매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뭐 단기, 중기적인 이 경제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제 이런 측면이 좀 뒤바뀌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뭔가 뒤바뀌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에 채권이 조금 올라왔지만은 그 역시 정부의 바이백 정책 때문이었고 뭔가 지금 상황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냐면은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좀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사실 뭐 부족하다라고 해서 뭐 화물차가 멈추고 우리나라 공급망 대란 뭐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수 대란이 그럼 왜 일어났을까?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에서 규제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규제한 게 우리나라만 규제를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아예 나라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좀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물건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하냐면은 2, 3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 규제를 한다 했을 때 그때 일본의 처음 명분도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막는 건데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 더 민감할 뿐이야라고 했을 때랑 상황은 사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우리나라 요즘엔 채권이나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 그다음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흐름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 중국에서 수출 규제에 나오는 품목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들이랑 좀 디커플링 나는 거랑 요소수 부족이 나타났던 이 상황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원인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갑자기 중국이 우리나라를 왜 건드리나 이제 이것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G20 회의가 좀 열리고 있죠. 이제 그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중국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뭔가 하나둘씩 중국을 다 견제하려고 하는 나라들만 기존에 뭐 인도는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서쪽으로는 지금 아프간 얘기도 지금 시끄러운데 이제 동쪽에는 이제 북한이나 우리나라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놓고 미국과 이제 좀 친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중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사드 보복도 사실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사드를 이제 미군 장비를 이제 들여오면서 이제 견제를 했을 때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을 딱 나왔을 때, 그때 흐름이랑 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요. 지금 장세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해칭을 좀 하려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뭐 지금 당장 뭐 품목들이 좀 되게 국한되어 있지만은 되게 대외의 의존도가 높은 특히 중국과 의존도가 높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느 전자 제조 이런 데라면은 오히려 중국은 자원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요소수 관련돼서도 그다음에 비료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옥수수나 이제 대두박 관련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계속 말씀드렸던 이 NFT는 오늘 뭐 특별히 체크해 드릴 것도 없이 오늘은 딱 그 업종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흐름은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경제의 부정적인 전망이나 둔화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좀 유독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또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수출 규제에 좀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부분도 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자원과 관련해서 수출 규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이나 또 이런 쪽의 대응 여부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계속해서 요소수 관련 이슈들
뉴스들 체크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나올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 NFT나 메타버스 모멘텀은 여전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윗꼬리가 계속 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한일사료도 저번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네. 윗골에 자주 달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한일사료가 좀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을 때, 뭐 옥수수 대두박 이야기도 많이 좀 방금 좀 섞어서 좀 드렸고, 그다음에 요소로 인한 이제 비료 부족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비료가 부족하면은 이 비료를 키우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져서 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사료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료주도 이런 중국의 수출 규제 관련 업종 테마로도 관심 합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요. 뭐 이따가 고수의 픽 나올 거 힌트나 더 드리자 그러면은 같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사료랑 같은 업종 오늘 또 고수의 픽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일사료 점검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연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는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테마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고요. 네. 이제 그와는 또 별개로 또 매주 또 같은 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기술적으로도 그런 업종들을 그걸 봤을 때 내가 언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도 말씀 좀 드리고 있는 타이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격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중간에 또 미시적인 부분도 좀 캐치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해서 뭐 이제 새롭게 시청자분들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새롭고 또 더 많은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노란톡과 온라인 강연에 참여를 위해서 노란톡에도 많이 들어와서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엔 또 이제 기술적 분석과 관련해서 또 좋은 내용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1월 8일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대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아까 리뷰 시간 잠깐 힌트 좀 드렸죠. 네. 같은 업종이다. 사료? 네. 예,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름이 사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같은 사료 업종이지만은 네. 이제 이름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2,000원대 종목인데 아침에 좀 개파락을 하고 좀 양봉이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온 1% 정도 하락한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료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한일 사료는 조금 더 뭐 양계, 뭐 추구 이제 이쪽에 좀 더 비중이 높은데 네.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랑 좀 가까운 반려동물에 대한 매출비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절대 다수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종목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혹시나 이제 이쪽에 사료를 좀 이용할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시황 때 말씀드렸던 이 옥수수과 대두박인데요. 대두박은 사실 국산 대두박을 좀 사용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 옥수수에 대해서는 수입에 좀 의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꼭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옥수수의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사료 관련주다라고 하면서도 같이 한번 테마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사료주도 일종의 이런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 테마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수급은 조금 더 같이 받쳐주는 구간이니까 이런 네. 구간에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대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료주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료주들 종목에는 사료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간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사료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 있고요. 좀 이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만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회사 이름 들으면은 그냥 네. 저도 찍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일까라고 찍어볼 것 같은데 자동차 약간 회사 이산지주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또 화학 업종에 그렇죠. 그쪽 찍을 것 같지만은 네. 다른 사료 업종이랑 조금 더 이름 맥락이 다르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래된 2차 전지 화학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도움도 안 돼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종목이고요. 아무튼 대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이제 사료주인데 좀 반려동물 쪽으로 조금 더 좀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조금 더 친숙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좀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때는 이름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2차 힌트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문자는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캠트로스 매수가 14,050원에 비중 2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캠트로스는 10월달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 달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13,3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되게 엄청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4,000원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도 지금 별로 안 되고 요즘 뭐 장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 좀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작년에 저희 뭐 온라인 강연을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별로 걱정을 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온라인 강연에서도 많이 좀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가 굵기가 좀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좀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되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거래량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차트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거래량을 지금 보면은 두꺼운 것들이 먼저 보이게 될 겁니다. 딱 봐도 두꺼운 양봉들이 위주로 보이고요. 두꺼운 음봉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나마 여기 하나, 그나마 여기쯤에 보이는 하나 정도 말고는 딱히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는 이제 거래량 이렇게 잔뜩 실어서 이렇게 와놓고
뭔가 이제 이 종목은 쉽게 좀 속된 말로 이 종목 좀 끝난 건가요? 털린 건가요? 저희가 설거지 당한 건가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은 판단하기 좀 이른. 뭔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물량들이 빠져나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고요. 테마 자체도 환경과 2차 전지 쪽이기 때문에 테마 자체로도 꾸준히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만 부담되지 않으면은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또 다행히 또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금 홀딩 좀 한번 해보시고요. 다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빨간 양봉들의 시가 가격들이 이제 체크를 좀 하셨다가 이제 그 가격들이 좀 벗어났을 때에는 비중 조절 조금 신경 쓰실 필요는 좀 있으세요. 좀 지금 처음 보셨으니까 13,000원대 한번, 11,000원대 한번 좀 중요한 가격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좀 버텨보셔도 되시고 혹시나 나중에 거래량 많은 뭐 하락이 나오는 것만 아니면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세는 좀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테마도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만 13,000원이나 11,000원 정도 이 가격대 이탈 여부는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67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도 최근에 좀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오늘 13% 넘게 좀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200일선 부근에서는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이랑 뭐 바디오 이제 화학 그쪽 회사인데 뭐 요즘 받는 테마가 없죠. 테마 자체도 좀 굉장히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거래가 지금 되는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의 피로감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지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사실 매수를 되게 나쁘게 한 건 아닙니다. 22,000원에 하셨으면은 매수도 잘 하셨어요. 다만 아쉬운 게 그 뒤에 손절에 대한 조치도 충분히 빨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저희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이 2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2,000원이면은 뭐 최근에 매수했다고 치면은 10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 분명히 아까 그 제가 캠트로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올 때 거래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때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10월 27일 날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매도가 나왔어요. 이제 아까 그 캠트로스 가지고 있던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손절 타이밍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올 때는 거래 없을 때 좀 안심했다가도 이렇게 거래가 터져버리면은 그건 이제 1차적으로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되는 손절 신호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이때 만약에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은 그 뒤에 조금 반등 나올 때라 좀 터시는 게 좋고 지금은 또다시 한번 저번처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오늘 좀 빠르게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내에서 뭐 백신 관련되었던 것들,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약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분위기 뒤에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는 그나마 조금 더 회복하려고 하는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아마 빠진 거 다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16,400원인데 추후에 뭐 17,500원 정도만 좀 회복이 되어도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500원 정도까지만 회복이 되더라도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6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라클 매수가 49,903원에 비중 20%,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드네요.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주인데 지난 7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라인 기대감이나 뭐 기술 이전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상장 이후에 좀 움직임은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신규 상장은 어렵다라는 말씀은 하도 많이 드려서 이제 네. 아실 건데요. 어려운 게 일단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예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오를 때에는 일단 신규 상장에 또 오르면 또 잘 간다라는 마인드가 붙기 때문에 거래가 좀 많이 붙기도 하고요. 대신에 떨어질 때는 아예 관심을 싹 빼버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회사고 처음 들어봤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처음 새로 상장이 됐는데 시세 나왔다가 빠지면 에이 끝이지 라는 이제 투자 심리가 붙기 때문에
갑자기 또 한순간에 팍 식어버려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종목도 지금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고요. 그나마 좀 윗속에서도 거래가 좀 많이 되고 나서 뒤에 빠질 때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일부분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기 문제에 보이는 희망이란 단어에 이 희망이 5만 원을 좀 뜻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반등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3만 원이 안 되는데 추후에 3만 원 이상, 3만 5천 원 정도까지 회복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은 좀 많이 줄이시고요. 그때 그 가격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이 종목은 계속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5,000원 정도까지만 회복이 되더라도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0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웍 매수가 1,220원에 비중 25%,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탈출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신저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 4% 정도 하락하면서 1,100원 선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 한번 급락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매수가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회복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게 어려운 종목에 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뭐 2차 전지 연료 소재 원료를 제공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도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는 진단 키트 관련된 뭐 이 회사의 모회사인 비비비라는 회사에서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빠져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수급적으로 그다음에 뭐 누가 뭐 의도적으로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그냥 회사의 내용과 무관하게 다른 뭐 이유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 자체를 좀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행히 좀 1,220원에 매수한 거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는 바닥이지 않을까, 튀어오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들어간 건데 사실은 그게 다예요.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물림과 탈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매수했을 때랑 상황이 다르면 매도하면은 안 물려요. 그러니까 물려도 뭐 다르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 물리려면은 내가 매수했을 때 관점이 틀리면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1,220원에 뭐 다른 이유로 매수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1,220원에 내가 매수한 거는 이제 바닥이고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11월 8일 여기 최저치 1,065원 찍혀 있죠. 그러면 저게 바닥이 아니었고 바닥을 오늘 또 뚫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시청자님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진짜 바닥이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때 바닥이 아니었거나 하면서 매도를 하셔야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또 가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바닥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이라도 좀 매도 의견 좀 드리고요. 뭐 지금 전부 다 또 매도하기 또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뭐 오늘 또 1,065원 찍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조금만 펴고 가지고 보다가 저거 완전히 이탈하면은 완전히 다 매도를 해버리고 혹시나 중간에 매수가까지 잠깐이라도 기회 오면은 매도하고 나와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지, 중간에 혹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와도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그 농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를 막연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종목 좀 바닥 예측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대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 사려주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이름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이름 힌트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옛날에 저걸로 계산을 많이 했다고 하죠. 네. 저게 이제 주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 두 글자를 말하는 건데 저는 일단 해본 적이 없고 요즘은 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배워본 적 있어요, 전문가님? 네, 배웠습니다. 진짜 왠지 배웠을 네. 것 같았어, 뭔가. 저도 배웠고 속셈, 암산 다 배웠습니다. 역시 이래서 암산을 잘하는구나. 이걸 배워야 암산 잘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그 올림에 대한 그 원리 때문이지.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저건 사실 지금 안 쓰고요. 저거 없이 암사라는 게 더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암사는 그냥 타고난 건가? 아무튼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요즘 워낙에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에서 큰 가상화폐 거래소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한 글자, 앞에 한 글자만 떼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오늘 4가지 글자 딱 완성이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이름 헷갈리셨던 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특히 저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요즘 지하철에서 트래픽을 두 번째로 많이 잡아먹는 애플리케이션이죠. 아, 진짜요? 네, 첫 번째는 유튜브고요. 네네. 제가 요즘 전철 타고 출퇴근하면은 어. 유튜브 아니면 저거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보시는데 그만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주판을 이용한 계산 2글자 그리고 저 앞에 한 글자 딱 넣어주시면 오늘 4글자 완성이 된다는 부분 2차 힌트 드려봤고요. 뭐 다른 힌트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 제 예상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사실 뭐였어요? 저는 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네. 두 글자 띄워가지고 이렇게. 앞에 두 글자를 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하다가 사실 아까 채팅창에 누가 말씀하셨거든요. 공매도 관련된 매매할 때 그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저걸 사진을 어떻게 가져오실까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아, 너무 주식을 생각하셨다. 가운데 2개만 딱 가져오니까 괜찮네요. 저. 예상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예, 네. 이 예상 벗어나기 조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가요? 네. 네. 자, 오늘도 이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4가지 글자의 2차 힌트 사진으로 또 드려봤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추억 얘기도 좋고 또 요즘 얘기도 좋으니까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확인해볼 문자는 20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카본 매수가 12,6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선 기자재주입니다. 오늘은 1%가량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11,950원 정도. 역시 이분도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은 2가지 관점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현재 상황들, 투자하기 좋은 관점들. 두 번째는 이제 차트상의 현재 흐름. 이 2가지를 보면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좀 답이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카본은 그 LNG 냉매 관련 기업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은 뭐 거의 유일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러면 이제 LNG 냉매제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권이 나오면은 좋겠죠. LNG 선박을 수주를 받아야 이제 LNG 선박에 들어가는 그 탱크에 들어가는 또 냉매를 또 그만큼 또 공급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LNG 선박에 관련된 현재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그 시황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좋죠. LNG가 요즘은 계속해서 또 선박 수주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LNG랑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은 이 가스도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우리한테 가스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유럽에다 가스를 안 팔아버리잖아요. 여기서 또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여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수출 규제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더 많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얘기는 잠깐 딴 데로 했지만은 요즘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LNG 선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요구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 요구가 중국으로 갔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현재 조선 기술이 뭐 우리나라보다는 좀 단가가 좀 싸다라는 매력 때문에 중국이 처음에 수주가 갔지만은 역시나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기술력은 좀 앞서 있고요. 그다음 지금 중국은 전력난 때문에 이 선박이 들어와도 수주가 들어와도 제대로 좀 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로 조금 더 수주가 더 많이 유리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LNG 선박 수주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얘기는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에도 지난번에 10월 25일 날 이제 한 10% 정도의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뭐 답보한 그 흐름 보여주다가 한번 뚫어주고 나서 좀 거래량 좀 전체적으로 많아지고 다시 한번 그 가격 정도까지 회귀한 다음에 다시 지지 흐름 이제 이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서야 좀 답보 구간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 패턴 보여줄 수 있는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뭐 완전 초장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 중기적 관점으로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엔 좋은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 추세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는 보유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8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텔콘 RF제약 매수가 7,050원에 비중 28%. 낙폭이 너무 큽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좀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치료제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주가는 계속 신저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저 온라인 강연회 할 때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뭐 어떤 거냐면은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유가 단순합니다. 아니 여기서 다시 올라오고 회복이 될 거를 기대하든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 내 계좌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거를 이게 보기 싫으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줄이면은 좀 낫지 않나. 이건데 사실 이 수익률 마이너스 40% 50%짜리를 내가 추매해서 마이너스 25% 줄이는 거는 사실 내 기분만 좋아지고요. 그 잠깐에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나아지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도 기분만 좀 나아질 뿐이지 뭔가 지금 계좌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온라인 강의 때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출근을 퇴근을 하시다가 길거리에서 돈을 주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랑 저랑 다른 게 없다. 왜냐면은 제가 거꾸로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길에서 500원짜리 주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랑 굉장히 비슷한 확률이에요. 주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못 주울 확률도 커요. 그리고 못 주워도 할 말 없고요. 주우면 좋은 거예요. 딱 그 정도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과연 무슨 득이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테마에 조금 더 좋은 거 아니면은 지금 테마에 조금 더 알맞은 거 그다음에 미래가 더 좋은 종목들 지금 텔콘 RF 제약보다 미래가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사실 투자할 돈도 부족한데 굳이 여기에 더 투자하는 게 시청자님한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뭐 전혀 없고 오히려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다른 데서 수익 보고요. 다른 데서 수익 본 금액만큼 텔콘에서 손절 쳐도 텔콘에서 추매해서 조금 올라와서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테니까 저는 여기에 추매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의견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 매수가 13,800원에 비중 20%. 전략이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환경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작년 말에는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거의 그냥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작년에는 이제 대장주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올해는 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좀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지만은 지금 제가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로 보는 주요한 테마들이 NFT, 메타버스, 환경, 2차 전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엄연히 냉정히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 수준이 뭔가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당장 이제 매수해서 물린 게 아니고 전에 매수했다가 아직까지 지금 기회가 지금 오지 않은 구간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굳이 뭐 버릴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뭐 거래가 많이 나온 하락이 나오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차트상에 지금 이게 음봉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하락이 아니고 상승입니다. 11% 정도 상승이 이제 갭상승으로 나온 건데 저때 이제 NDC 탄소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럽에 가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COP26 기후변화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또 환경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끝나도요. 마찬가지로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요. 제가 지금 뉴스 플로우 그냥 한 줄씩 계속 올라가는 거 보는데 지금 잠깐 상담드린 동안 뉴스 5개가 지나가는데 네. 그중에 3개가 또 친환경, 환경 이런 뉴스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좋은 테마이고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조금씩 사고팔고 하면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잘 조금 더 추세 전환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지 뭐 과감하게 하는 게
건 안 좋고요. 뭐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환경보다는 뭐 NFT나 메타버스 또는 이제 2차 전지가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 이 정도니까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는 하긴 어렵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경 테마 최근 시장에서도 주도하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중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만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조금씩 매매하는 전략을 통해서 매매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주가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5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15,700원에 비중 20%, 19,000원부터 추가 매수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13,000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화이자에 좀 원료를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신저가 부분이긴 한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번에 또 상담보다 길게 해드릴 필요도 없이 앞에 제가 텔콘 RF 제약을 설명드릴 때 내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들으셨으면 충분히 상담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텔콘 RF 제약에 앞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꼭 굳이 뭐 이 종목에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냐, 다른 것도 뭐 좋은 거 많은데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저희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원익큐브도 지금 보니까 11%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오는 걸 잡아서 조금씩 만회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뭐 안 되는 거에 대해 계속 돈 때려서 넣어봐야 뭐 굳이 좋은 결과가 무조건 온다라는 거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 줄 확률이랑 크게 다른 거 없으니까 너무 여기 얽매여 있지 마시고요. 뭐 아까 결론적으로 뭐 텔콘 RF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할 필요 없이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고 다른 종목을 조금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05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풍산 매수가 35,718원에 비중 40%,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한 올해 초 중순쯤에 이제 구리값 상승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거의 또 움직임이 없습니다. 박수권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장기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 사실 뭐 아까 또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당장 점심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3년 뒤, 5년 뒤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예측하시오랑 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장기를 예측할 수 있고 단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장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냐는 뭐냐면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을 봤을 때 나중에 뭐라도 좀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관점이 든다. 근데 그렇지만은 쟤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사람이 좀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들 사람이랑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뭔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풍산이 여태까지 움직였던 것들이 구리동과 비슷한 맥락을 좀 보여줬던 것처럼 이 구리동에 대한 시세는 앞으로는 조금은 좀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뭐 손실을 보거나 이제 그럴 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정도에서만 괜찮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에 대한 관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일자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대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네. 대주산업 이름은 정말로 뭐 자동차에서 좀 생겼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료주고요. 그다음 오늘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였는데 조금은 좀 양봉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어요. 시장도 아까보다 조금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매수가는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는 2,200원 적어드렸지만 현재 2,250원. 뭐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 낮으니까 지금도 괜찮으시고 목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보진 않습니다. 짧게 2,500원 정도로만 보시고 손절가도 짧게 보는 만큼 2,100원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대주산업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9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과 앵커님 두 분은 진행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이 화면이 꽉 차는 느낌입니다. 셋이 해도 좋지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둘이 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점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 모자람이 없게끔 열심히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숨이 차고 있고요. 저 이거 끝나면 다음에 뭐 해야 되나? 다음에 뭐 해야 되나? 계속 제가 안 보이나? 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영 전문가님 오시면 더 꽉 차잖아요, 사실. 그렇죠. 비주얼적으로 꽉 차죠. 꽉 차면 진수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셋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문자는 8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박하네요. 힌트에 대한 칭찬을 보내주셨는데 대주와 산업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대주산업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하락장 어디에 투자할까 주판을 굴리는 중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저 오늘 힌트 잘 냈다고 칭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딱 저 생각이었잖아요. 뭐가요? 대주랑 산업을 줄 줄 알았는데 대주산이랑 업을 주시니까. 이게 힌트를 머리를 굴리다 보면 띄어쓰기 자유롭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글자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면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비도 오는데 이제 세 분이서 뭐 감자전에 막걸리 한 잔 어떠냐 하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한 분은 음주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 명은 음주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또 한 분은 또 막걸리 못 드십니다. 아, 안 됩니다. 각자 집에서 쉬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즐거운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 여기에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날씨만큼이나 조금은 무거운 느낌입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 속에 2,930선까지 밀려났다가 지금은 다시 40선까지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97% 내림세 기록하면서 2,940포인트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지금 벌써 팔아치우고 있고요. 이 기회를 개인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걸까요? 4,500억 원 가까이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밀리면서 988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한때 현재는 0.81% 내림세 기록하며 99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더 팔고 있고 장 초보다는 매도폭이 조금 줄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먼저 화이자 관련주와 리오프닝 관련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가 머크에 이어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임상 실험을 발표를 했습니다. 머크보다 더 높은 효능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활발해졌는데요. 우리바이오나 제일약품 지금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 기회로 지금 리오프닝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노랑풍선과 지금 파라다이스와 같은 카지노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프라 관련된 건설기계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앞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서명이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지금 건설기계 수소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성 TEC 지금 5%대 강세, 두산 밥캣과 대창 단조까지 함께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자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 대선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힘을 싣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 오늘장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IB김용이 22%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메가임디도 함께 10%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비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의 리비안이 10일에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상단을 올렸습니다. 애초에 62달러가 최상단이었는데 74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도 함께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코다쿠가 3%, 대유에이텍도 함께 4%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지금 SK IH도 있고요. 크래프톤도 계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같은 악재가 지금 밝혀지면서 장초부터 크게 급락을 했고요. 현재 4%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상위 2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